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좀 넘어가니까 살짝 이게 조금 빠진 느낌이 있어요. 빠지죠. 여기 괜찮았습니다. 선수 기능 재활 프로젝트 영상입니다. 제가 회차별로 치료 과정을 모두 공개하면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여드립니다. 우선 이분 같은 경우는 내추럴 피지크 보디빌딩 선수고요.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인해서 견쇄 관절염이 심해서 쇄골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통증이 심하고 운동을 전혀 못하는 상태라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치료 영상 보시고 이어서 치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주일 동안의 경과는요? 가슴 운동이 메인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데 아직은 중량감 있는 운동은 좀 부담이 있는 것 같고 네. 확실히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한 80~90% 이상 회복됐습니다. 진짜. 가슴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들은 불편감이 없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중량 조금 올려서 강도 있게 가도 괜찮았나요? 예, 중량 올려도 괜찮습니다. 벤치프레스에서 덤벨은 몇 킬로까지 괜찮았어요? 덤벨은 25kg까지는 괜찮았습니다. 25. 바벨로 갔을 때는요? 바벨로 갔을 때는 한 10까지는 통증이 전혀 없습니다. 바벨은 확 준다 그렇죠? 덤벨이랑 비교했을 때는? 바벨 일부러 제가 안 올리고 했습니다. 아직은 프리벤치도 제가 봤을 때 20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번엔 덤벨 했으니까 예. 바벨로 프리웨이트로 예. 중량 체크해보는 걸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10개까지 괜찮다가 10개 좀 넘어가니까 살짝 이게 조금 빠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수행에는 문제 없습니다. 힘 버티고 힘 줘볼게. 여기가 약한 것 같습니다. 조금 약하죠. 예. 미묘하게 약하거든요. 예. 지금 궤적 자체가 약간 어떠냐면요. 내려가다가 예. 여기가 수직이잖아요. 예. 수직에서 살짝 빠져요. 근데 이게 힘이 빠져서 빠지는 게 아니라 궤적 자체가 제가 아까 평소보다 좀 위에 건다 했잖아요. 예. 위에 거는 걸 유지하려다 보니까 궤적 자체를 거의 수직으로 유지하려다 보니까 내려갈 때 살짝 빠집니다. 이게 과장되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 갔다가 이렇게 빠지고 그러니까 이어 갔다가 올릴 때는 내외 좀 걸고 올라가야만 네. 유지가 되다 보니까 예. 내려간 위치에서 얘를 조금 아래 걸어야 돼요. 아래에 걸어야 조금 더 깔끔한 수직이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엄청 높이 있었는데. 엄청 높이 있어요 지금. 거의 그냥 스미스 머신의 수직 궤적 거의 그대로 쓰시거든요. 왔다 갔다 좀 해볼게요. 올라갑니다. 명치에 거세요. 지금 어디 거셔야 되냐면 여기 걸어야 돼요. 지금 여기. 그래서 지금은 뭐만 생각하냐면 내리면서 그냥 여기 터치하는 것만 신경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궤적 상관없죠. 옳지 거기입니다. 고립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돼요. 뭔가 프리웨이트 고중량 요 느낌보다는. 예. 제가 운동을 좀 고중량 위주로 했다 보니까 그렇죠. 대부분 습관 보통 버리기 그렇게 좀 들어가니까. 어렵습니다. 덤벨도 제가 60으로 이렇게 했어요. 와, 한 팔에 60씩? 예, 60씩 했었어요. 거의 계속 한 2~3년 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데미지가 갑니다. 제일 예. 약한 데부터 망가져야. 더 내려가야 됩니다. 더 내려가야 돼요. 오케이. 그겁니다. 원래 하셨던 것보다는 더 내외전 경향으로 가니까 조금 위쪽에 쓰는 느낌보다는 아래쪽에 좀 쓰는 느낌이 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 궤적에서 가슴 수축감 가져가는 걸로 가볼게요. 오케이. 지금입니다. 지금은 궤적은 일단 괜찮아요. 견갑학원으로 받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외회전 내회전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명치 터치 그것만 신경 쓰면 회전은 알아서 따라갑니다.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 더 내려간다는 게 얘가 내려가면 안 돼요. 팔꿈치로 내려야 됩니다. 손으로 내리면 회전으로 가는 거고요. 지금 제가 내리라고 했을 때 내회전 갔거든요. 팔꿈치로 내려야 됩니다. 얘는 계속 수직 유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얘는 계속 수직 유지고 팔꿈치를 내려서 밑으로 간다. 알겠습니다. 팔꿈치로 내리세요. 그래야 회전 안 일어나요. 수직 유지됩니다. 전환 수직 유지. 지금 가슴 수축감은요? 들어왔습니다. 어깨는 괜찮으시고? 어깨 괜찮았습니다. 지금 밑으로 많이 당겼습니까? 느끼시죠? 엄청 많이 당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가지잖아요. 원래보다 팔꿈치도 조금 모아야 되고 얘도 조금 내외전 걸어야 되잖아요. 두 개 다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여기서 중량 들어갔을 때 내가 어깨 통증이 없다.
수행 능력은 떨어지지만 통증은 없다. 하지만 가슴 수축감은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럼 요걸로 유지 가야 됩니다. 그거는 중량 올라갔을 때도 체크해 봐야 되니까 20번 가고 있습니다. 20 가. 방금 느낌은 괜찮았거든요. 오, 터치는 꼭 안 해도 됩니다. 갈 수 있는 만큼 쭉 내리면서 잡으세요. 내리면서 오케이. 어깨 통증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가슴 자극은요? 수축 만들어내니까 잘 들었어요. 확실히 수행 능력은 떨어지죠. 확실히 떨어져요. 이 자세가 수행 능력 못하는 자세는 아니에요. 네. 익숙하면 오히려 더 잘 들 수 있는 자세인데 네. 워낙 어색하니까 나는 이전에는 그냥 미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제는 동작이 추가가 돼서 힘든 거예요. 최초 80. 자, RP 좀 남겨두고 끝내세요. 예. 편하게 내리십시오. 여기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이 딸리더라도 그냥 힘만 딸리지 힘이 딸려서 통증 가면 사실 자세가 안 맞는 거거든. 지금 실패 지점이 딱 좋아. 이렇게 가슴 수축 빡 잡혔죠. 예. 그다음에 편하게 내리면은 요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예. 그 다음에 올리면은 쭉. 옆에서 봤을 때는 지금 꽉 물고 있죠. 네. 어깨 편하게 내리면은 내려볼까요? 팔꿈치 오케이 내려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궤적 자체가 사선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사선이 편한 궤적입니다. 요거를 그대로 누워서 알겠습니다. 내려가서 쭉. 오케이. 요 궤적에서 체크합니다. 자, 버티고 힘줄게. 어때요 지금? 통증도 없었고 일단 버티고. 되게 차 있어요?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하죠. 아까는 여기서 살짝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예. 보면 견갑하근을 좀 이완시켜 풀린 상태잖아요. 예. 풀린 상태에서 용술려니까 이제 좀 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포진 자체가 살짝 모으고 내외전 방향으로 가니까 힘을 주기 좋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좀 중량이 올라가더라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것도 내려갔을 때 불편하신가요? 예, 밑에 지점에서 불편합니다. 밑에 요것도 약간 외회전 느낌이 있어요. 인클라인이기 때문에 플랫보다는 좀 덜한데 예. 요것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 이러면 중량 가면 좀 빠지려고 합니다. 예. 요것도 어쨌든 팔꿈치 조금 내리는 느낌으로 갈게요. 요 몇 킬로로 하셨어요? 한 20kg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20. 예. 20 했을 때 좀 불편했어요? 예, 인클라인은 좀 불편했어요. 불편했어요? 예. 오케이. 일단은 궤적만 바꿔보고 예. 체크해 볼게요. 안 아팠습니다. 지금 원래 궤적이 아니면 좀 바꿨어요? 조금 내렸습니다. 내렸죠. 지금 예. 궤적 괜찮았거든요. 중량 원래 몇 킬로까지 했죠? 평상시에는 40까지 했어요. 24까지 가볼게요. 예. 지금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아팠습니다. 오케이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수축감은? 좋았습니다. 부연 설명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상대적으로 외전, 외회전 경향이 좀 많았단 말이죠. 예. 그러면 내전, 내외전을 조금 써서 어깨 편한 포지션을 만드는데 네. 그러면 이해할 때는 약간 사선이 요게 편할 겁니다. 예. 그 궤적이 그대로 가잖아요. 예. 근데 덤벨은 요런 궤적을 쓸 수 있는데 네. 바벨을 쓰기 면 직선이니까 이거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잘 잡으면 되지만 얘가 아무래도 여기서 요렇게 가는 경향성이 가버린다. 네. 바벨을 쓰면 조금 네. 벌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덤벨로 확실하게 잡는 게 더 맞아요. 네. 얘는 이미 손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내려가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너무 세거든. 요렇게 올려야 되는데 손 포지션이 요렇게 하고 얘가 내려가면은 좀 너무 빠지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너무 빠지니까 사실 요렇게 올라가야 돼서 덤벨보다는 조금 벌어져서 가는 경향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는 걸어도 여기는 딱 걸리지만 어깨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거죠. 네. 근데 요 궤적 그대로인데 이걸 빼볼게요. 빼고 덤벨을 잡으면은 굳이 요렇게 안 잡아도 되잖아. 네. 살짝 요렇게 해도 되니까 여기서 요까지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타겟하는 선은 바뀌진 않아요. 바벨은 수직이니까 내려가면 아예 세는데 네. 얘는 사선으로 거니까 그대로 여기는 타겟을 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방금처럼 사선으로 걸어서 대형군 상부의 타겟으로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치료 해설을 해드릴게요. 이번 치료는 6회차 치료 영상이고요. 바로 이전까지는 덤벨에서 하는 벤치프레스에서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량을 올리는 치료를 진행을 했고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는 덤벨은 중량을 들어가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덤벨이 아니라 바벨로 들어갔을 때는 중량이 조금만 올라가도 통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치료를 진행을 했고요. 인클라인 같은 경우는 덤벨로 하더라도 통증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치료는요 1, 2, 3, 4 중에서 지금의 치료는 4번에 해당하는 치료입니다. 1, 2, 3번은 진작에 좋아졌고 이번 치료의 목적 자체가 수술하기 전에 어깨 운동 강도를 선수 시절 강도만큼 끌어올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벤치프레스 때 궤적 자체가 조금 위로 있어서 낮춘 다음에 어깨가 조금 편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바벨로 넘어가니까 또 통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은 벤치프레스라고 하더라도 덤벨과 바벨에서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궤적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게 덤벨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놀죠.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각각의 그립을 회전을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상대적인 차이입니다. 얘는 내회전이 편합니다. 얘는 반대로 외회전과 외전의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잡더라도 덤벨은 지금 보시면은 약간 사선이죠. 사선으로 조금 어깨를 좀 내리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 같은 경우는 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사선으로 못하죠. 이렇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면서 팔꿈치가 더 벌어지거나 혹은 이렇게 잡던 거를 이렇게 돌림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외회전이 돼버리는 경향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선수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궤적을 잡는데 이 궤적을 덤벨에서 바벨로 바꾸는 순간 얘를 잡기 위해서 살짝 외전이 돼버리고 외회전 돼버렸어요. 덤벨은 이렇게 잡았는데 바벨로 잡는 순간 약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막 말도 안 되게 틀어지진 않아요. 이분이 현역 선수니까 운동을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미묘한 차이입니다.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얘가 살짝 이렇게 샜단 말이에요. 팔꿈치가 벌어지거나 혹은 팔꿈치가 안 벌어지고 팔꿈치 위치를 고정하려고 하는데 덤벨에서 바벨로 바뀌는 순간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뒤로 꺾이는 듯한 포지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외회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팔꿈치 위치는 그대로 잘 고정을 했지만 외회전으로 가버렸다. 바벨로 가는 순간. 그래서 중량이 들어갔을 때 못 버티는 거예요. 왜냐? 오른쪽 어깨는 수술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보통 우리가 운동할 때 직선의 움직임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슴 운동의 경우는 이렇게 수직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론상으로는 그대로 수직으로 내리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90도 벌어진 상태로 가기 때문에 날개뼈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중량을 요 수직 방향으로 못 받습니다. 어깨가 다쳐요. 역학적으로는 효율적이지. 수직의 중력 방향 그대로 받으니까. 하지만 어깨 관절 입장에서는 충돌이 걸린다든지 힘을 잘 못 씁니다. 어깨가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역학적으로는 비효율적이지만 사선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어깨가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터치하는 방향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려면은 내전이 들어가죠. 그리고 위치 상태에서 살짝 내외전에 힘을 걸어야 요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다? 전환의 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수직 아니죠. 요거는 상대적으로 좀 외회전 돼버리고 반대로 이렇게 돼버리면 뭐예요? 수직 방향이 안 되니까 내외전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바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향이 좀 많아요. 이런 경우는 뭐겠어요? 내리는 내외전의 힘이 부족하니까 딸리는 거예요. 단순한 자세 문제가 아닙니다. 벤치프레스 자세에서 오른쪽 어깨의 내외전을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내외전이 약해. 힘이 딸려. 이게 중량이 약한 강도에서 버티는 게 아니라 강한 강도에서도 버틸 수 있어야 안 처지고 가는데 내외전이 약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외전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걸 가지고 외외전 됐으니까 내외전 하세요. 네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힘이 약하니까 외외전이 되는 거예요. 항상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외전이 부족해서 내외전의 힘을 더 잡아주기 위해서 궤적을 수정을 한 거예요. 힘을 잘 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중량 들어갈 수는 없겠죠. 힘이 약하니까 궤적을 일단 바꿨습니다. 전환을 수직 유지하기 위한 내리는 지점 설정해주고 거기에 따른 내외전, 내전 잡아주고 처음에는 빈봉으로 움직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낮은 중량, 그 다음 높은 중량 각각에서 궤적을 세팅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힘을 올리는 게 목적이지 안 아프게 그냥 맨몸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힘을 끝까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강도를 점점점 올리는 상황에서 어느 부분에서 빠지는지를 잘 체크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잘 진행을 해줬고 결과적으로 맨 처음에는요 10만 꽂아도 통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벤치 40. 그래서 요날 바로 궤적 수정해가지고 벤치 80까지 올렸어요. 80까지도 통증 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인클라인 같은 경우는요 역시 처음에는 덤벨 20씩 갔을 때 통증이 있었는데 24kg까지 가도 통증이 없었어요. 더 갈 수도 있었는데 한의원에 있는 제일 무거운 무게가 24kg라서 이렇게만 진행을 했습니다. 인클라인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비슷한 뉘앙스인데 너무 위쪽으로 잡게 되면은 팔꿈치가 지나치게 벌어지게 되면은 어깨 관절에 부담이 가서 내렸죠. 근데 인클라인 어때요? 애초에 여기를 걸어버려야 되잖아. 애초에 위를 걸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에 좀 들릴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괜찮겠지만 서수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어깨 수술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쪽으로 잡는데 이렇게 잡기 위해서 조금 들리는 그것조차도 부담이 가는 거야. 역시 이것도 미묘한 한 끗 차이에 내외전에 힘이 빠지면서 외외전으로 가버리는 경향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궤적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요렇게 바꿨습니다. 요렇게. 왜냐? 어깨 안 아프려고 내려서 올리게 되면은 애초에 가슴 상부의 타겟이 안 돼 버리잖아요. 타겟은 위를 걸어야 돼. 근데 바벨로 하기 위해서는 요 궤적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깨 부담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거를 덤벨로 바꾸게 되면 요렇게 사선으로 수축선을 잡아버리게 되면은 여전히 가슴 상부의 타겟은 유지하면서도 손 포지션은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깨에 부담 없이 가는 겁니다. 덤벨을 잡는 손의 궤적을 조금 수정시켰어요. 요렇게 가면은 정확하게 가슴 상부 타겟도 되겠죠. 근데 요 상태에서 손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근데 바벨로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려가겠지. 내려가면 가슴 상부의 타겟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어깨 좀 불편하다. 그런 분들은 굳이 무리하게 바벨로 가지 마시고 덤벨을 사용해서 이렇게 궤적을 수정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원인, 구조가 아니라 기능, 뼈가 아니라 근육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